오늘 바이오 혁명과 줄기세포란 이제 제목으로 왔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바이오 하면 바이오가 뭘까 싶고, 또 줄기세포 하면 또 줄기세포가 또 뭘까 싶고, 알기도 하지만은 또 잘 모르는 것이 바이오고 줄기세포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기세포는 이거다, 이것이다, 그리고 바이오는 이것이다, 그것만 알고 가도 앞으로 우리 세대가 또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뭘 할까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표지로 내놨으니까 감으로 벌써 잡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여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벌써 줄기세포 답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세포입니다. 세포 중에서도 줄기세포인데, 줄기세포를 보는 순간에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코로나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크기는 한 요만하다 보면 됩니다. 요만하다 보면 됩니다. 여기에 대놓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현미경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줄기세포는 세포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이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세포든 바이러스든 뭐든 간에 다 보면은 이 공중에 떠가 있거나 물에 잠겨 있을 때는 또르르 뭉쳐가지고 대체로 공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이렇게 돌기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 돌기들이 다 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어떤 플레이트에 부착하거나 우리 몸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납작 엎드립니다.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줄기세포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미경을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다 말이 다릅니다. 별처럼 생겼더라. 지네처럼 스파이더처럼 생겼더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요걸 보고 동그랗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겼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양이 지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신을 착 해버립니다. 그 상황에 맞게.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줄을 깨어지고 뭔가 깨어지는 모습이죠, 그죠? 저거는 뭘 뜻할까요? 혁명입니다. 혁명은 깨지고 판이 뒤집어지는 것이 혁명 아닙니까?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쪽박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재성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구 열강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대박이 난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쪽박을 차버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대박이 터지면 안에서 내용물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검은 보화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거 싹 건져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건지고 깨끗하게 홀딱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설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바이오 혁명, 그래서 바이오 혁명이 도대체 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뭐냐, 줄기세포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우리가 쪽박을 안 차고 대박을 차리느냐, 그런 쪽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이야기입니다. 혁명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혁명은 무엇입니까?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혁명은 성공을 했을 때 혁명입니다. 실패하면 무엇입니까? 실패하면은 쿠데타 아닙니까? 그죠? 또 이징옥의 난, 황소의 난, 실패하면 난입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을 했을 때는 혁명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혁명을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이런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농업의 혁명, 이게 1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처음 이야기죠, 그죠? 어떤 분류에서는 이걸 또 1차 산업혁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농업혁명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은 수렵을 하고 채집을 하고 했는데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니까 곡식이 열리고 하는 이런 것을 배우다 보니까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농사 얘기죠. 눌리면 나오죠, 그죠? 농사입니다. 자, 그래 농사를 지었다 하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했을 때 이렇게 무슨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모여서 살고 도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항상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뒤에는 새로운 질서가 새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그대로 지금 우리 바이오에다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냥 바이오 뭐 학교 다닐 때 생물 했다 아닙니까? 바이오라면 그냥 생명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생명 아니면은 생물 뭐 그렇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자 살생자가 붙이면 다 바이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일이 이렇게 좀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가 그랬구나. 만약에 저렇게 이 바이오가 이런 생물이 바이오로 바뀐다면 사실 같은 말인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생물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바이오로 바뀌면은 뒤에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안 왔지만 분명히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강의하지 않았나 싶을 겁니다.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계화죠, 그죠? 그리고 또 대량 생산을 하고 전기화시키고 하는 것이 2차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정보화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이제 4차로 왔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분명히 인공지능일 거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거기 한 달이 끼어나 하고 또 생각도 합니다. 또 뭐 빅데이터도 있을 거고 뭐 사물 인터넷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때도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기계화가 일어날 때 이때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이 핵심인지를 몰랐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기계화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배를 타고 저 대항해도 있었고 총도 있었고 대포도 있었고 또 뭐 많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습니까? 다 있는데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절대 그 시대에는 한 가지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메인스트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계화였다는 것이죠. 결국 전기기관에 해가지고 기계화가 되면서 그 길로 가면서 나머지도 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를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막 공을 드리블하고 갑니다. 단독 드리블은 없습니다. 10명의 선수가 같이 뛰어가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 하나가 골을 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화가 결국은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전기화 시대에 전기만 있었겠습니까? 전화도 있었을 거고 또 그 시대에 또 뭐가 있었겠습니까? 대량 생산을 위한 콤비아도 돌아갔을 거고 그러니까 같이 항상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그래도 스타는 있는 겁니다. 3차 산업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동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 아닙니까? 3차 산업이 그죠? 이 시대에 저 컴퓨터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휴대폰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거 이 집안에 있는 거 이거 다 요 안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스타는 정보와 컴퓨터입니다. 어쩌면 인터넷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4차로 왔습니다. 자, 근데 차수가 바뀐 데 가지고 위에 착착착 끝나는 게 아니고 요까지는 이제 깔고 가는 거죠. 이제 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저 시대에 지금 4차를 하는데 4차 산업의 혁명의 메인 선수 스트라이커가 누굴까 합니다. 손흥민이가 과연 누굴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도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는 사실 보면 너무나 인공지능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인공지능하고 잘 맞는 파트너들은 누구냐면은 빅데이터겠죠, 그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노는 거고,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노는 것이고,
요즘부터 블록체인도 또 앞으로 분명히 또 일을 칠 겁니다. 왜냐, 화폐 개혁이 또 일어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혼자의 일은 아닌데 약간 바이오는 보면은 걔들하고는 좀 동떨어. 왜냐면 다 전기, 전자, 뭐 이런 정보가 계통 쪽이 IT 쪽인데 제가 혼자 BT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씨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바이오도 4차 산업혁명의 선수 맞나 하는데 저는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맞으니까 여기 왔겠죠, 그죠? 그럼 왜 맞노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할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바이오로 왔습니다. 바이오가 뭘까요? 하면은 아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생물이었습니다. 바이올로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생물이 어느 날 보니까 생명과학으로 또 바뀌어 있대 보니까 생물학과가 생명과학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면은. 그러니까 생물보다는 생명이 조금 더 있어 보이니까,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있어 보이니까 바꾼 겁니다. 그게 그건데. 자, 그러면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살생자가 붙습니다. 생자입니다. 자, 그럼 바이오가 생이다, 살아있다. 그럼 살아있으면 뭐가 좋은데 하는 겁니다. 개구리, 송사리도 바이오잖아요. 뭐 아까 말한 줄기세포도 바이오인데 좀 결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그 결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겁니다. 자, 미꾸라지, 송사리도 바이오고, 이 해부학 시간에 했던 뭐 배웠던 여러 가지들도 다 바이오인데 과연 그럼 바이오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바이오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는 제가 만든 그림인데 어느 책에도 없는 제가 바이오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달걀입니다. 계란입니다. 계란은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죠, 그죠? 또 후라이 해먹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어쨌든 살아있어 가지고 살아있는 계란이면은 병아리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값이 굉장히 쌉니다. 500원이면 삽니다. 바이오 가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주부님도 계시는데 저 마트에 가면 또 500원에 두 개도 삽니다. 이게 요새 한 400 몇십 원 정도 하죠, 요새 계란 편의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싼 가격이 계란입니다. 그것이 생명체이고, 생명체 파리 목숨이라더만 정말 쌉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자, 500조를 때리 넣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계란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계란 한 개 만들기입니다.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기술로? 현재 기술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듭니다. 계란을. 가짜 계란을 만듭니다. 중국에서 가짜 계란 나왔다니, 가짜 계란을 만들어도 500원짜리보다 싼 200원짜리 계란을 만들지는 몰라도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은 지금의 기술은 돈을 500조가 아니라 5천조 그 경을 갖다 넣어도 현재는 못 나옵니다. 계란이 그리 싼데 500조를 넣어도 못 만드나? 자, 여기에 바이오의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는 겁니다. 도대체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뒤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착 돌아왔습니다.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사이즈가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사이즈로 한번 얘기할 때 물리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생물은 보통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작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리 나오면은 우주 정거장에서 뭐 ICBM에서 하면 이제 그때부터 스케일이 엄청 커집니다. 건설도 크잖아요. 큰 건물을 짓고 하니까. 자, 그럼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능력이 크기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게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이 만드는 제일 큰 거는 뭡니까? 하면 첨성대보다 크고 63빙도 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간이 만든 거 제일 큰 거는 롯데빌딩입니다. 롯데센터입니다. 그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은 무엇일까요? 제일 큰 구조물, 사람이 만든 제일 큰 구조물. 예,
만리장성,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만리장성도 엄청나게 크죠, 그죠? 옛날에 진짜 생고생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또 피라미드도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런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크기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지금도 보면 뭐 불가사이다, 7대 불가사이다, 뭐 10대 불가사이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쪽 큰 걸 어떻게 했나 하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확 벗어나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그 크기로 봤을 때 지진, 태풍,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태풍이 오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고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더 이상 어찌 할 바가 없으니까 그때 붙이는 말이 천재지변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크기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 큰 일들입니다. 이게. 자, 그럼 크기로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막 빌딩 하나 정도 크기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이제 밑으로 이제 사이즈 작은 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장 우리 인간이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세밀하고 작은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버뜩 떠오르는 게 있었겠죠.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일 만큼 선이 가늡니다. 그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세포, 아까 뭐 제가 계란 만든다 했는데 계란은 고사하고 아메바 하나 못 만듭니다. 아직까지. 세포 단세포 하나 못 만듭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아직까지. 그 사이즈 밑으로 들어가보면 신경이 연결되고 뭐 하는데, 그 기능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0, 1, 0, 1 전기 딱 기능은 단순합니다. 전기가 흘렀다 못 흘렀다, 그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가 인간이 만드는 가장 세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신경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송사리 뇌신경이라도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다양한 기능을, 예를 들어서 우리 뇌신경이 할 수 있는 일은 냄새도 맡고 뭐 소리도 듣고 뭐도 하고 뭐 판단도 하고 오만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했다고 크게 인류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들의 사이즈로 내려가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지금도 더 작은 사이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훨씬 작은 사이즈,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놈 그거하고 싸운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대충 그냥 요 뇌를 기준으로 밑으로 위로 요만큼이고, 그 이상은 사실은 뭐 신의 영역이라 할 수도 있고 진화의 영역이라 할 수도 있고, 저쪽은 뭐 천재지변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다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500조를 넣어도 계란 하나 못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닭입니다. 닭에다가 뭔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다. 뭐 유전자 조작을 하든지 뭐 주사를 놓든지 뭐 화학 반응을 했더만은 이상한 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 알들이 만약에 당뇨병도 고치고 고혈압도 고치고 흰머리가 까만 머리 되게 만들어주고 정력이 벌떡벌떡하게 만들어준다면 저 계란 한 개 얼마일 것 같습니까? 500원짜리겠습니까? 저게 5만 원도 되고 500만 원도 되고 어쩌면 5억도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때부터는 이 계란이, 닭이 만드는 계란이 500원짜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이오의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이오는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요 바이오에 살짝 올라타는 겁니다. 그 생명력에 살짝만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많이 건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살짝만 건드려서 올라타면은 그때부터는 대박이 터지니까 그게 바이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우리 인류의 사람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큰 능력,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말하죠. 작게 큰 능력에 올라타는 것이 바이오 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돈 되겠지 않겠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뛰어들 만한 이유들이 생깁니다. 이 간단한 무슨 작업만 할 줄 안다면. 그래서 이게 옛날 바이오고 저게 현대 바이오입니다. 옛날 바이오는 뭐냐, 전통 바이오는 뭐냐면은 반복되는 경험을 기술 연결하는데 떡방앗간, 떡도 바이오입니다. 술 발효 아닙니까?
바이오입니다. 간장 공장, 그러니까 떡 공장, 술 공장, 간장 공장도 분명히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이쪽 같이 하고 무슨 먼 짓을 했습니다.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이 먼 짓을 해가지고 뭐 유전자 재조합 식물, 복제 동물, 뭐 줄기세포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가치가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난질이 조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장난질, 그게 유전자 조작과 뭐 세포 분리 배양과 뭐 기타 등등이겠죠, 그죠? 사실 별 기술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요것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소가 있는데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근데 소를 우리가 끌고 다닐 때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니면 뭐 소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우리가 소한테 튕겨나 버립니다. 꽃비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꽃비를 끼우는 것이 유전자 조작이나 세포 분리 배양. 이렇게 살짝 우리가 힘도 안 들이고 살짝 끌고 다니는 겁니다. 바이오 끌고 다니는 것이 방식이 저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대박을 터뜨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 별것도 아닌데 그냥 옛날 기술에다가 살짝 손 한번 더 올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바이오를 한번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 좀 바이오 좀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책을 냈습니다. 바이오 혁명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바이오의 분류입니다. 이 정도는 어찌 보면은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만큼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레드 바이오, 빨간 색깔 바이오, 바이오 테크놀로지죠. 바이오 기술,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그린 바이오 테크놀로지. 자, 여기서 이 말이 의학, 의료 이래놨는데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뭐 인공장기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학이나 의료 관련한 바이오를 우리가 레드 바이오로 하자고 거의 막 서로 합의를 반한 상태입니다. 바이오가 한다는 사람들끼리. 저는 별로 색깔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근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 돼버린 겁니다. 더욱더 이쪽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 보면 하얀 색깔 바이오인데 왜 흰색 바이오를 했냐면은 지구 온난화 예방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 소재를 한다는데 이쪽을 화이트 바이오로 한다 합니다. 그런데 약간 보면 이 색깔이 그린 색깔 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요새 그린 산업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먼저 했는 사람들이 색깔 요리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리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도대체 요거는 대충 뭔지를 이제 감은 다 아시는데 요거는 도대체 뭐지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저기 뭐지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인간이 만든 물질 중에서 제일 위험한 물질이 뭡니까? 세상을 자꾸 시끄럽게 하고 위험한 거. 그렇죠, 핵폭탄이죠. 자,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터뜨리도 무섭지만 안 터뜨리고 남기놔도 이놈은 그 처리를 못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나 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바다에다가 갖다 버릴까 말까 지금 일본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는 곧 답이 나옵니다. 생명인 미생물이란 뭡니까? 발효시키는 뭐 그런 미생물들이 원소의 네이밍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 뭐가 됩니까? 핵폭탄 할 때 그거 뭡니까? 그 핵폭탄 원료가 뭡니까? 여기 갑자기 했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 그 핵폭탄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중수로에서 나오는 거. 예, 그렇죠, 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수로에서 나오는 것이 핵폭탄의 원료인 뭐라 하시고요? 그렇죠, 플루토늄이죠, 그죠? 이 플루토늄을 분명히 우라늄이 플루토늄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핵 분열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바이오라면 생명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마어마한 일 안 되겠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논문도 나와 있고 이제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제일 그 외에도 뭐 디젤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오만 환경 오염된 물질이 있는데 다 생명체 아니면 정화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50억 년이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처음에 핵융합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상태, 핵가스 상태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까지 왔을까 했을 때 과연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누가 했느냐 하는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들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은 이 화이트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분명히 돈 될 일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 어렵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는 관심 있어가지고 한 번씩 논문을 쭉 읽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의학뿐만 아니고 산업 소재라든지 환경에도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린바이오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스마트 팜, 인공육 생산, 식량 문제 해결 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자라게 하고 엄청나게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은 반대의 부작용도 생기는 겁니다. 정반합 아닙니까? 저라면 꼭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야. 세상에 전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GMO 했는 그 유전자 조작한 콩들 먹니 안 먹니 뭐 해롭니 안 해롭니 맨날 왈왈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우리 바이오를 해가지고 바이오가 능사는 아닙니다. 바이오도 보면은 대단한 일을 하지만은 반드시 또 대단한 또 위험한 일도 만들어내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화이트나 그린은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조금 제끼놓고 저는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이 요 레드 칼라, 레드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레드냐? 적십자를 상징하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붙였다 합니다.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오 기술을 이제 이 레드 바이오를 한번 살펴보면은 바이오 분자,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 기계, 바이오 컴퓨팅, 바이오 하면서 뭐 하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바이오 분자와 바이오 시스템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것인데 요 첫 번째 선수만 한번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유전자 가위, 여기는 줄기세포의 조직, 또 줄기세포 조직, 장기 배양 뭐 이래 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살짝 코에 소로 치면 꽃비를 딱 끼워가지고 살짝 끌고 가는 겁니다. 살짝 건드리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가위라 해가지고 유전자가 가위라는 것은 아니고 효소로 가지고 우리 아데닌 구아노신 뭐 있잖아요. 그것을 잘랐다 붙이다 해가지고 순서 바꿔주고 갖다 붙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짝 손을 좀 대가지고 바꿔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일을 치는 것이 유전자 바이오 분자 단위에서 하는 일이다. 작은 단위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은 무슨 소리냐? 통째로입니다. 통째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나 뭐 이런 것을 분리 배양해가지고 싹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뭐 10배, 100배, 1000배 키워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향을 안 바꾸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성향을 바꾸겠다는 소리고 요거는 안 바꾸고 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것이 돈 되냐 하는 것인데 둘 다 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약품 입장에서는 손을 대면은 대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바이오는 참 좋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안에는 또 어떤 위험성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술들이 자꾸 나오는데 무엇이 하려고 하면 자꾸 문과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게 누가 그러냐? 맨날 바이오 키워라 하는 정부가 또 바이오 뒤통수 발목 잡고 앉아 있습니다. 왜냐? 뭔지 불안하니까. 자, 바이오 시스템 이야기 감 잡히죠, 그죠? 자, 바이오 기계. 저 부분도 제법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그 뭐 우리 신체 장기도 만들어내고 또 뭐 해서 이식도 하고 하는데 저쪽도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쪽에 가면은 바이오 컴퓨팅 저거 보면 저거는 보니까 수학이죠, 그죠?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저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약 개발도 저렇게 다 이제 정보 데이터 처리, 빅데이터 처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4가지만이 바이오냐? 아닙니다. 저 뒤에 5가지, 6가지, 1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 요 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뭐 1번과 2번이다. 그리 보면 맞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2번으로 가는 것이 좀 기업하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저처럼 이제 바이오 기업하는 사람 입장이면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가면 또 아직은 가시밭길입니다. 요리 가야 됩니다. 그럼 투자하는 여러분이 만약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저쪽은 좀 많이 늘어서 그렇고 여기는 아직까지 가시가 많이 꼽혀 있는 곳이고 그러면 요쪽이 방향이 맞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호모 100. 아까 우리 회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할 때 100세 시대라 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100세 시대라 소리 하지 않습니까? 침팬지, 유인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이 그림이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건데 호모 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는 살기는 살 것 같은데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복하게. 행복은 다른 개념이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100세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했을 때 건강, 소위 이제 바이오 쪽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코노미입니다. 경제입니다. 돈이 있어야 오래 삽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이거 이제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할 이야기 아니고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건강만 이야기하겠습니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하고 건강입니다. 건강과 첫째는 건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돈이고 그렇죠, 그죠? 어쨌든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처럼 들어누워서 5년, 6년을 있다가 가신다면 그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호모 100, 요즘은 우리가 호모 100를 하는데 이 시대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들이고 오늘의 주제인데 이 호모 100가 예를 들어 우리 나이로 한번 치봅시다. 여기 이제 태어나서부터 여기 거꾸로 하면 여기가 0살이고 여기가 100살이라면 정점을 치고 유효기간이 지나는 데가 보통 한 우리 기계로 치면 유효기간이 다 됐다 하면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기계로 치면 이제 여기 다 많은 분들이 계셔요. 다양한 나이로인데 옛날로 치면은 환갑이 되면은 이제 기계 수명 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70 살 수도 있고 80 살 수도 있고 90 살 수도 있고 100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차로 치면은 이제 낄낄낄낄 안 갑니다. 잘 굴러가도 안 합니다. 그런데 100살까지 끌고 가려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고쳐주는데? 그게 바이오지다, 바이오라 하는 겁니다. 그 바이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누굴까 하는데 아무 바이오나 다 저리 고쳐줄 수 있을까?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 고쳐줄 것입니다. 그게 줄기세포인 것입니다. 뭐 아까도 축구로 치면 한 사람의 단독 드리블은 없습니다. 줄기세포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스타는 있는 겁니다. 10명의 손흥민과 10명의 11명의 선수가 뛰어갑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꼬리를 넣고 거기에 스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겁니다. 그 손흥민이가 여기서는 누구냐? 줄기세포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겠습니까? 스타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일반 선수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스타입니다. 우리나라도 스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바이오에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역시 바이오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바이오 중에서도 어디를 가야 되느냐? 레드 바이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레드 바이오 중에서도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스템 바이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누구냐? 저는 줄기세포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일단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나라가 쿠바입니다. 이게 올드카인데 쿠바는 지금 이제 이런 오래된 차들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 됐냐니까 쿠바 혁명이 5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9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50년 이전에는 미국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쿠바가 미국의 가장 좋은 휴양지였기 때문에 좋은 차들이 진탕 들어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53년 이후로 거래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관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동안에도 이 차들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차로 새로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진이 언제냐면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쿠바 관광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택시가 굴러다니고 여기 뒤에 관광객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차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최소 60살 아닙니까? 환갑이 지난 차들입니다. 그런데 굴러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게 굴러다니까 하는 겁니다. 다 아주 간단합니다. 고쳤기 때문입니다. 수리하고 고치고 껍데기는 이렇게 온데 찌그러져 낡았지만 또 칠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쳐가지고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제 60 지나가고 100살까지 살려고 하면 이렇게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도 못하고 일하도 못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요 페이지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면 우리 인간들 우리 인생을 고치며 살까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혁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이런 책들 바이오 산업혁명 또 바이오인 글로벌 여러 가지 하여튼 책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강의하려고 보니까 책들을 별로 제가 이런 거 잘 안 읽는데 할 수 없이 좀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배웠던 게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바이오 책을 읽어봐도 바이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게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것이 계란입니다. 딱 계란 보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그게 바이오입니다. 올라타는 겁니다. 생명의 힘에 우리가 올라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생명의 힘에. 자, 그러면 그 신비의 세계로 같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바이오, 줄기세포, 무화과 줄기세포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써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소개 올리고 중이 지머리를 좀 깎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를 나왔고 예방학이라는 기초학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형외과 중에서도 지방흡입을 전문하는 성형외과 하면서 또 해외 나가가지고 배우다 보니까 국제미용성형외과 전문의 자격도 따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를 하고 있는데 T스템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저 회사는 상장을 1차 목표로 쭉 가는 회사이고 그 앞에 전신이 티아라 줄기세포 연구소입니다. 2007년부터 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닦아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티아라 이온 성형외과를 하면서 지방흡입, 지방이식하면서 원료 갖고 장난을 쳐고 계속 주무르다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의 세월이 벌써 한 20년 흘러가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줄기세포 산업협회를 만들다 보니까 회장으로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줄기세포 산업협회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협회 회원이냐는데 회원은 160명입니다. 근데 현재 미래창조부 요새는 이제 과기부로 바뀌었죠. 이제 그죠. 미래창조부에 등록되어 있는 줄기세포 관련 유일한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저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하느냐인데 줄기세포 기업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저는 줄기세포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산업은 생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고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갖고 거기에 법률적 조언을 하는 사람들, 뭐 특허 등록하는 사람들, 뭐 오만 사람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저것이 산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 연구자만 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걔네들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회입니다. 학회는 학자끼리 모여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분도 줄기세포 산업회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나도 줄기세포 정말 좋은데 나 오늘부터 판매할래 하면은 우리 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산업의 생태계고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우리 회장님한테 강의 하나만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자리가 이 좋은 자리인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피부면성학회에도 회장도 했었고 이사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 살아왔던 이력인데 저는 지방과 줄기세포 한우물 파기로 했습니다 하고 내세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지방흡입술, 지방이식술이 요때 처음 들어왔습니다. 지방흡입 웬만한 병원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이 한국에 지방흡입술을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원조 논쟁입니다. 그 당시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사실 원조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원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줄기세포가 지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기세포 지방이식술을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때는 무슨 인터넷 시대라서 확실한 1번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리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줄기세포를 갖고 하다 보니까 수술을 이쪽이 수술 아닙니까, 그죠? 저런 거 저거는 그러면 하루에 해봐야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세 케이스입니다. 더 이상 하면 코피 터집니다. 이래 갖고 될 일은 아니다. 이게 산업화가 돼가지고 50억 인구를 상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혜택이 갈 수 있어야 이게 산업이지. 그러려면은 기초연구부터 새로 해가지고 개인의 면역관의 거부 반응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했던 것이 티아라 연구소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결국은 무막줄기세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특허 등록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흘러가는데 또 한 10년이라 그러니까 뭘 도입하는데 한 10년 그걸 가지고 또 이렇쿵 저렇쿵 하고 계속 해보면서 시도하면서 한 10년 이렇게 한 20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한번 산업화 시켜가지고 나가자 하고 만든 것이 T스템입니다. T스템이라는 것이 티아라의 T자고 줄기세포 스템셀의 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T스템이라고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화장품도 하고 동물용약품도 하고 인체약품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열심히 지금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 이제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여기 SK 테크노파크인데 여기에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요만한 연구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조만간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조그마한 창고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도시의 전체를 갖다가 회사를 만들었듯이 그런 때도 안 오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배양을 하고 있는 배양실의 모습이고 저기가 동결 건조시켜서 주사제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배양기를 한번 이렇게 열었을 때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부를 하고 남았어. 물을 한 잔 막 먹고 그래서 10초가 주시겠습니다. 마이너 시간을 죄송합니다. 10초가 주시겠습니다. 이야기 쉽죠. 그리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줄기세포가 또 뭐냐를 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들어는 봤는데 그게 뭐더라고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은 줄기세포 여기 있는 분은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겁니다. 바이오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줄기세포 이제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봤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그런데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배아줄기세포는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이라면 생명이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배반포라고 우리 그 자궁 속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화를 해 나가는 것이 주 역할인 것이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란 말과 분화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분화가 뭐냐 하는 건데, 분화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분화해 나가는 겁니다. 말 쉽죠, 그죠? 분화라는 건 분화해 나가는 게 분화입니다.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고치면 뭐냐면은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로 변해서 새로운 조직과 세포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뭘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분화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분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은 분화를 잘만 시키면 심장도 만들어내고, 뇌도 만들어내고, 뭐 혈관도 만들어내고, 간도 만들어내고, 잘 만들면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호모 헌드레드 하기 딱 좋습니다. 이게 갈아 끼워주면. 그런데 이게 아직 멀었습니다. 왜 아직 멀었다고 하느냐면 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분화의 컨트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화가 잘 된다는 말은 무한 정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머리에서 이마에서 이빨이 나고 심장에 털이 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브레이크가 들어야 됩니다. 설 때 서야 되고 갈 때 가야 되는데 끝없이 가면 캔서입니다. 암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이 기술이 참 좋은 기술이고 분명히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게. 그런데 아직은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 못 씁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기술.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해서 차로 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쓸모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정말 잘 된다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기술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 될 겁니다. 이게 항우석 박사의 그 배아줄기세포 이론인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항우석 박사는 도대체 뭘 자문했냐 하는 것인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만들어냈다고 한 겁니다. 요거 만들어냈다고 논문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없었습니다. 그분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일이 났냐면은 나한테 6개월만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적에 시달리니까 먼저 결과부터 펜으로 그려낸 겁니다. 왜냐? 벌써 거의 1,000억 정도의 돈을 지원받고 해놓으니까 이제 실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없는 걸 있다고 하고 벌써 논문부터 먼저 써냈던 거였죠. 그래가지고 결국 없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사기꾼이 된 거예요. 없는데 있다 했으면 사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되는데 사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미국의 학자가 요 그대로 해가지고 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어쩌면 항 박사한테 기회를 줬으면은 한 6개월 뒤에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만들어냈어요. 왜냐면 이론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론이 맞으면 되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안 되는데 요거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이게. 여기 보면 pluripotent inner cell mesenchyme, 뭐든지 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아줄기세포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괴로운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일로 갈지 저리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 컨트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돈 여기 넣으면 안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 여기 넣으면 아직은 쫄딱 망합니다. 언제쯤 넣어야 되느냐? 요거 된다 할 때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쯤에 저하고 연락 취하면 됩니다. 이거 아직은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만 지나면 분명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가서 또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체줄기세포입니다. 성체줄기세포는 기능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주 기능이 재생입니다. 재생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재생은 저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줄기세포에서 분비되는 유효 성분에 의해서 주변에 손상된 조직과 세포를 유지하고 보수한다.
아까 말한 차로 치면 아까 그 올드카 고치주는 겁니다. 이거는 올드카를 엔진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통째로 갈아 끼워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되는데 저렇게 부서진 것도 고치고 뭐 기름칠하고 뭐 쪼고 해가지고 고치는 거, 안 굴러가는 거 굴러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체줄기 세포는 분화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분화는 거의 안 합니다. 억지로 분화를 시키면 분화는 합니다. 분화 능력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주 역할이 그게 아니고 재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재생이란 것은 고치주는 거란, 고치주는 거. 그런데 우리 사람한테 저런 능력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뭐 아이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거 허리가 쭉 펴지게 만들어주고, 아이고 뭐 머리가 다 빠져 수술 빠지는데 머리가 털이 나게 해주고, 뭐 아이고 뭐 하여튼 뭐 아이고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사람이, 그죠? 그 아이고를 하다가 다 좋아지기만 해준다면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허모 흔들어도 해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거는 탈이 안 납니다. 왜 탈이 안 나느냐? 분할을 안 하기 때문에, 딱 그거 지 할 일만 하기 때문에, 저거 동네만 고쳐주기 때문에 탈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줄기 세포는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보 단계지만은 1세대, 2세대에 불과하지만은 현재는 상품도 나와 있고 병원에서 치료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성체줄기 세포 중에서도 저기 제대혈줄기 세포, 골수줄기 세포, 지방줄기 세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좋나 하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저게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스트라이크가 있을까? 손흥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누구냐는데 얘입니다. 쟤들은 옆에서 막 따라오는 들러리입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효과가 좋냐는 거 아닙니까? 누가 공을 잘 차고 누가 꼬리는 잘 넣는 거 아닙니까? 지방줄기 세포가 쟤들보다 훨씬 공을 잘 차고 꼬리를 잘 넣습니다. 재생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유효 성분 함량이.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지방줄기 세포가 분명히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범위를 자꾸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오에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로 갔죠? 레드 바이오로 갔고, 레드 바이오에서 시스템 바이오로 갔고, 시스템 바이오에서 줄기세포로 갔고, 줄기세포에서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에서 성체줄기세포로 갔고, 성체줄기세포에서 더 좁혀가지고 지방줄기세포로 갔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쫙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줄기세포 이론의 가장 기본 이론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능이 이런 차이입니다. 분화와 재생입니다 했는데 더 큰 차이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두 개의 더 큰 차이점이, 이것만 맞추면은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한 몇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한 가지 나면 차이가 뭐 있나 해서 물었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아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주요 답안 안에 한 개라도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내가 볼 때는 감각이 있는 분입니다. 이 지금 배양이 가능하다. 그것도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근데 얘도 배양을 하면 크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세포인데. 그러니까 물론 쟤가 훨씬 배양하기가 좋습니다. 얘 배양하면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게. 예? 본인 걸로 할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난자와 정자인데.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성체줄기세포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몸 어디든지 있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전원이 다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배아줄기세포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거는 태어날 때 딱 한 번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딱 한 번이면은 이거 갖고 어떻게 또 뭘 만들어라는 건데, 우리 체세포를 하나 황우석 이론 박사는 체세포에서 세포를 하나 떼내 가지고 그 체 안에 있는 핵을 싹 빼내 버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핵을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것처럼 돼 버리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난자와 정자는 어디서 딴 데서 구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자기 체세포 떼어가지고 핵을 넣으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디서 난자는 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예. 예, 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기냐면 윤리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이게 근데 그래서 윤리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마이너한 윤리 문제고 진짜 윤리 문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요걸 깨가지고 뭘 만든단 말입니다. 이걸 살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좀 침소봉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람으로 보면 살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윤리 문제가 시달리는. 근데 좀 그거는 좀 과하기 때문에 윤리 문제는 제끼 버리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윤리 문제는 떠나더라도 이거는 일단 우리 몸속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멀고 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도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보다시피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이 나오고, 여기 장골입니다. 요 장골에서 피를 뽑으면 골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태반이 우리가 버리는데 그 태반 안에 보면은 그 제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배꼽 제대열 뽑아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하노?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바로 쓸 수가 뽑아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또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T스템이 그 차이점을 찾아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거와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방금 뭐 그런 이야기 말고 가만 한번 봐봅시다. 분할을 한다고 하면은 세포가 죽으면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 있어야 이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생은 살아야 할 수 있습니까? 죽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물론 당연히 세포가 살아 있으면은 세포에서 유효 성분이 밖으로 나오니까 가능하겠죠. 만약에 세포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죽어도 할 수 있을까요? 세포를 깨어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우르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그림에 보면 대박 터뜨리는 그림이 하나 있었답니까? 세포를 깨어버리면 안에 있는 물질이 우르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대박이 터진다면 안에 나오는 물질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유효 성분들 아닙니까? 껍데기에 성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차이점이 하나. 저기는 세포가 살아서 분할하는 게 아니고 유효 성분이 나와가지고 뭐 성장인자라든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고쳐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물질, 단백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유래 단백질 펩타이드에 의해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살아있는 세포의 분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다면 말이 좀 웃기고 세포를 깨어도 제 효과는 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어느 회사가 착안을 했고 누가 착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요 줄기세포 다음 이야기인 무막 줄기세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인 겁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현재 아까 제가 지방줄기세포로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줄기세포로 가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함량이 제일 높고 효과가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뽑기가 어느 게 쉽겠습니까? 재료를 확보하기 쉬워야 됩니다. 지방흡입은 살 빼려고 와서 들어눕은 사람이 내 것 좀 제발 가져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골수나 제대열은 참 좀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거 산부인과에서 해야 되고 저거 사람한테서 저렇게 뽑는다는 게 그렇게 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여기는 재원을 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왜 지방줄기세포가 효과가 훨씬 뛰어나냐 하는 것인데,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세포가 무엇인가? 머리 밑에는 두피세포가 있고, 치아에는 치아줄기세포가 있고, 또 뭐 심장에는 심장줄기세포가 있고, 간에는 간줄기세포가 있고, 다 자기 동네에 자기 줄기세포가 다 있습니다. 발가락에는 발가락 줄기세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에 쫙 다 있는 세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FBI 전국 단위의 파출소, 동사무소, 면사무소
전국 단위의 조직을 쫙 가지고 쫙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게 지방입니다. 지방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싹 다 있습니다. 또 안팎으로 보겠습니다. 바깥에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장이 있고, 그다음에 간이 있으면 간에도 지방간이 있고, 근육에 마블링이 있죠, 그죠? 거기에 마블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끝에부터 해가지고 안까지 쫙 다 있고,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이 없는 조직은 우리 몸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마 100%는 아니라도 지방이 거의 한 99% 정도는 우리 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그렇게 온몸에 다 있냐는 겁니다. 바로 동사무소, 파출소, 면사무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자기 동네를 고쳐주려고 쫙 전국적으로 다 깔려있는 소방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줄기세포는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방의 역할 하면 뭡니까? 보온작용, 쿠션작용 이렇게 안 배웠습니까 옛날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물리적인 이야기고 생화학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은 지방의 작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재생인 겁니다. 재생을 우리 몸이 고장났을 때 고쳐주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지역구 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이빨 속에도 지하줄기세포를 뽑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구 줄기세포를 뽑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량이 많아서도 거기도 가지만은 사실은 쓰임새가 좋아서도 절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제 줄기세포에서 성체줄기세포에서 이제 지방줄기세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방줄기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길거리 가다 보면은 줄기세포 치료한다고 써놨는 병원들이 한 번씩 보일 겁니다. 거기가 뭘 하는 거냐면은 지방조직이라면은 지방에 줄기세포도 있고 지방세포도 있고 줄기세포도 있고 뭐 혈관도 있고 섬유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만 분리 배양해내는 겁니다. 분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리 어렵지도 않지만 저기 어렵기 때문에 저기 돈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뭐 좀 흔들어가지고 털면 털리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이오 기술입니다. 별거 아니죠. 아까 소 코끼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소 만드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흔들 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오가 그게 바이오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계란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런데 닭에다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상한 계란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털어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방을 뽑아 가지고 이 흔들이 아니습니까? 우리 그 쉐이킹 인큐베이터라는 흔들어 가지고 털면은 실제로 좀 털립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도무지 답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털어내 가지고 줄기세포를 끌어 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바로 놓아주면 뭐 무릎에 놔줄 수도 있고 뭐 머리에 놔줄 수도 있고 탈모에 놔줄 수도 있고 피부에 놔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줄기세포 치료한다는 병원들인 겁니다. 1세대 줄기세포입니다. 뽑아서 바로 쓰는 거. 적석 줄기세포죠. SVF랍니다. 스트로마 바스큘라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1세대 줄기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1세대 줄기세포, 저도 처음에 시작은 1세대 줄기세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나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혹세무민합니다. 양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대는 심리는 이만큼인데 요것밖에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혹세무민해가지고 참 욕을 진탕 듣게 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자, 그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이란 것은 다 필요 없고 요놈만 딱 뽑아가지고 요놈을 10배, 100배, 1000배로 늘리는 겁니다. 소금에서 물 주고 기름 주고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배양이 뭐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계란을 받아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뺑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요 안에 뭐 있냐? 여기 줄기세포 넣어놓고 여기다가 물 주고 기름 주고 영양분 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게 배양입니다. 그럼 배양 아무것도 아니나 여기 계신 분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안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또 노하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방금 말한 대로 털어내는 기술,
저렇게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는 기술, 이게 바로 바이오 기술인 겁니다. 저 정도가 현재 우리 인간이 하는 바이오 기술이라 하는 겁니다. 저게 첨단입니다. 근데 우스웅이 말입니다. 이거 대한민국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 잘 모르는 문제 조금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하고 뭐 일본도 하고 하는데 처음에 이거 제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제일 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한 발짝만 먼저 나가면 됩니다. 그 메이지 시대 어땠습니까? 일본이 뭐 했습니까? 총 조금 먼저 가지고 들어오고 불과 메이지 시대에 그 흑선이 와가지고 빵빵하고 일본 개방시킨 거나 운요가 와가지고 인천항을 개방시킨 거나 불과 30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30년의 차이가 결국은 한쪽은 강대국이다 한국은 한쪽은 식민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별 차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나마 조금 앞서 있습니다. 현재 금방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전에 우리는 더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요대로 있으면 요거는 금방 따라잡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는 것이 이 배양된 줄기세포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차바이오, 아레르바이오, 메디포스터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줄기세포 회사들이 저렇게 배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의약품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 현재의 기술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는데 현재 일반적인 기술은 1세대, 2세대 줄기세포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뭐냐? 1세대, 2세대 기술은 자기 것밖에 쓸 수가 없어 봅니다. 뭐냐? 면역 거부반응이 생기면은 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난다 소리 못 합니다. 면역 거부반응. 재수가 좀 안 날 수가 있겠지만 나면은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무막 줄기세포가 이제 자꾸 제가 범위를 쭉쭉이 나가고 있죠. 제가 이제 그죠. 답이 어느 쪽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건데 이거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동영상으로 3분 45초 동안 보여드리고